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페이지 협회 기출적중 문제집 201페이지입니다. 협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0회 출제된 문제인데요. 숫자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죠.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이고요. 이 600명이 서울에서만 몽땅 다 참석하면 안 되고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 도죠. 특별시는 빠져나갔죠. 서울은. 광역시 및 도의 경우 20명이고요.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202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협회는 기출문제를 보면 이때까지 평균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두 문제 출제된 적도 있고요. 아예 출제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이미 설립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 우리 실제 보험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은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요. 공제는 공제 회원들끼리 운영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비영리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예,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시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적립해야 되죠. 이 적립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예, 4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된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3번, 이거는 기출문제 출제되긴 했는데요.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하기는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밑에 해설에 적어놨죠.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 밖에 이법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너무 암기하는 데 집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옳은 것입니다. 기업에 협회의 지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사후 신고입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두고 안 두고는 자유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데 신고하면 됩니다. 기억 들렸고요. 니은은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 게시하죠. 원본 게시해야 되는 게 5가지입니다. 등수보자 5개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올해부터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모두 원본입니다.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 자격증 원본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은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 한 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제규정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2개가 되겠습니다. 디귿, 리얼 2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전형적으로 지금 최근에 기출문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40%나 출제됐습니다. 박스에서 고르는 문제. 5번도 기출문제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최근 트렌드, 최근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5번, 4번 다. 자, 옳은 것인데 기억,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50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0번에 있고요.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의 경우는 5일 이내 보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지회 설치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부가 시도지사죠.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5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비영리사업으로 회원사무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조라는 것은 상부, 상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협회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없죠. 행정처분 누가 합니까?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발기인은 300명이라고 했죠.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창립총회에는 전국은 600명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했는데 의무가 없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이란 지금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2법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쉽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집보다 문제집 어려운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중요합니다. 쉬운 이유는 계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쉽죠. 그 쉬운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어려운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다 기억한다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공부해도 90점 이상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쉬운 내용을 정확하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패턴이 중요한 거지, 우리 시험은 최소한 아무리 어렵게 내도 70%는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쉽게 내면 80%가 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거 위주로 냈기 때문에 아마 쉽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발기인 300명 이상이고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 보고해야 되고요. 3번 협회는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용 같은 말이죠. 합니다. 즉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협회는. 그래서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서울에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니은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얼,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둘 수 있으니까 광역시에 지부 둘 수 있습니다. 리얼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딕은 맞습니다. 리얼,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역시 딕, 리얼 다 맞네요. 자, 미음은 협회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리얼 두 개가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207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인데요. 공제료 수입액의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약 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1천억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부동산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현금으로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를 예금 같은 걸 하도록 하고 권고하고 있답니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다. 이 말은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못 주겠다 할 수 없을 만큼 보유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은 서울특별시에서 300명이 아니고 우리 칠판에 적어놨죠. 100명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지부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등록관청에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번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는데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입니다.
오직 인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가라는 말 없고요.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공개사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11번처럼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기억, 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리얼은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암보험 가입하려면 암 걸린 사람은 가입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보험 가입하는데 이미 죽었는데 가입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공제사업하고 보험하고 사실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공제사업의 양도는 규정이 없습니다. 12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100% 다 중요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약 4문제 정도, 즉 10% 정도는 얼토당토 안 하는 거 어려운 문제 냅니다. 그러면 그런 건 틀려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12번에는 답 4번이고요. 자, 다음은 보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칙. 행정수수료입니다. 209페이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니에는 틀렸네요. 조례는 아니죠. 이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디귿 개설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다 수수료 내야 되죠.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응시 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조례고요.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인데 자격증을 처음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안 냅니다.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면 자격증은 공짜로 줍니다. 분실해서 재교부 받을 때만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니은 등록 신청, 디귿 휴업, 폐업, 재개는 수수료 내는 거 없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리얼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처음 합격해가지고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그래서 답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211페이지 역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기출문제 패턴이죠. 기억, 등록 신청,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디귿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리얼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역시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인데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내야 되고요. 니은 등록 신청 내는데 디귿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리얼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내고요. 미엄, 휴업, 폐업, 재개하는 경우는 수수료 안 냅니다. 답 1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내는 것 정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죠. 만약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우리 수수료라는 것 19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중개보수는 바뀌었죠. 주택의 경우 옛날에는 0.9인데 지금은 0.7%, 임대차는 0.8이었는데 0.6%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13페이지 포상금 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